안녕하세요. 역사인물을 프로파일하는 혜진쌤입니다. 자, 오늘은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인물의 프로파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이 인물의 수사에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 모두 을지문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을지문덕은 고구려 장군이죠. 을지문덕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전쟁이 하나 있을 건데요. 바로 살수대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상황이 뭔지, 살수대첩이 도대체 뭔지, 이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의 업적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게요. 자, 을지문덕의 사진입니다. 자, 해당 사진은 현재 국가에서 을지문덕의 표준 영정, 표준 사진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이 사진을 삽입을 했고요. 자, 을지문덕의 이름은 을지문덕입니다. 자, 그치만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저서에는 위지문덕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을지문덕이 살았던 시대는 삼국시대 중 하나인 고구려시대죠. 자, 을지문덕의 출생연월일과 사망연월일은 희한하게도 미상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금 의아한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자, 을지문덕의 교육 및 경력사항입니다. 자, 고구려의 관리, 무신이죠. 을지문덕의 업적 및 영향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을지문덕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살수대첩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 살수대첩이 도대체 무슨 전쟁이냐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살수대첩은 살수잖아요. 자, 수나라와 고구려가 싸운 겁니다. 자, 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당시 한반도 위쪽에 수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그 새로운 나라가 성장하게 되면서 굉장히 한반도 그리고 그 주변의 국가들의 세력 변화가 조금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수나라의 성장으로 고구려가 동맹 관계를 맺게 돼요. 누구와? 돌궐, 그리고 백제, 그리고 일본과 동맹 관계를 맺게 되고, 수나라는 한반도 내에서 어느 정도 외톨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신라와 이제 동맹 관계를 맺어서 이 6개의 나라가 서로 대립의 구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고구려가 수나라를 공격을 하게 돼요. 먼저 선빵을 치는 거죠. 그 공격으로 인해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수양제가 고구려와 싸우려고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고구려 군사들이 성 밖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편지를 통해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나라의 우중문이라는 사람이 살펴보니까 우리 수나라도 별로 전쟁을 할 여력이 되지 못해. 힘도 없고 군사력도 많이 모자라고 군비도 많이 모자라. 굉장히 모자란 상태에서 고구려가 항복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돌아가자. 고구려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그냥 돌아가자라고 해서 회군을 해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살수라는 곳에서 고구려가 갑자기 수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기치 못한 공격을 받은 수나라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대패를 하고요. 고구려는 살수대첩에서 완전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나라는 국력이 엄청나게 쇠퇴하게 되고요. 그 쇠퇴로 인해서 결국 수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고 당나라라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살수대첩의 승리 요소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을지문덕의 청야기술, 두 번째는 고구려 측의 거짓항복이었어요. 자, 첫 번째 청야기술인데요. 을지문덕의 청야기술이 무엇이냐? 자, 청야기술은 적들이 사용할 만한 군수 물자, 그리고 식량 같은 거를 성 주변에 모두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버티는 기술을 말해요. 즉, 적들의 식량, 군수 모두 없애고 버티는 거죠. 자, 이러한 청야 기술을 통해서 수나라의 힘을 좀 빼놓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측의 거짓 항복. 고구려가 수나라한테 항복을 하는데 그게 거짓이었던 거죠. 그 거짓 항복의 내용은 바로 이 밑에
관련 문화유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문화유산 밑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은 유우중문이라고 하는 한시예요. 자, 이게 무슨 한시냐? 을지문덕이 수나라 우중문한테 준 한시예요.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우중문한테 쓴 한시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신기한 계측은 천문을 해고 당신의 신기한 전쟁의 계측은 하늘의 이치를 알았고 교묘한 계산은 지리를 꿰뚫었네. 전쟁에 대한 교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다했다. 싸움에 이겨 공이 하마 높으니 싸움에 이겨서 너의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하고 이만 그쳐주게나 여기에 만족하고 이만 물러나 주세요 라고 하는 글을 써서 우중문한테 전달을 합니다. 자, 즉 이 고구려의 거짓 항복인 것이죠. 자, 여기서 항복을 하는 척하고 살수에서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그런 전략을 짜서 고구려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을지문덕과 관련된 관련 사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는 고구려와 수의 전쟁 과정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는 사료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을지문덕이 다시 사신을 보내 거짓으로 항복을 하고 우문술에게 요청하기를 만약 군사를 돌리신다면 마땅히 왕을 모시고 행제소로 가서 입조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우문술은 병사들이 지친 것을 보고 다시 싸우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여겼고 또한 평양성의 지형도 험하고 수비가 단단하여 갑자기 함락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 거짓 항복을 이유로 삼아 회군하였다. 자, 즉 우리 이 세 줄이 회군의 이유가 되겠죠. 수나라가 회군을 한 이유. 보니까 우리나라 병사들도 좀 많이 지쳐있고 싸우기도 힘들고 고구려의 평양성의 지형도 너무 험해. 그리고 수비가 너무 단단하니까 이걸 함락시키긴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차피 고구려도 항복을 했으니 돌아가자. 다시 수나라로 돌아가자 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어떻게 됐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수나라 군대는 방형으로 진을 갖추고 행군했는데 을지문덕이 군사를 내어 사면에서 이들을 습격하여 쳐 부수었다. 우문술 등은 싸우고 행군하기를 반복했대요. 싸우고 행군하고 싸우고 행군하고를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살수에 이르러 수나라 군대가 살수를 반쯤 건너자 을지문덕이 군사를 내보내 그 후군을 공격하였다. 끝까지 쫓아가죠. 우둔 위장군 신세웅을 죽이니 이에 수나라의 여러 군사가 모두 무너져 막을 수 없었다. 수나라 구군의 장수와 병졸이 도망쳐 돌아갔다. 하루 밤낮에 압록수에 이르렀으니 450리를 이동한 것이었다. 처음 요수를 건넜을 때 구군의 군사가 35만 5천 명이었는데 요동성에 돌아온 것은 단지 2,700명이었다. 자, 원래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할 때 데려왔던 군사가 이만큼이었어요. 35만 5천 명이었는데 찰수 대첩 이후에 수나라에 다시 돌아온 군대의 수는 단지 2,7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료와 그리고 을지문덕의 앞선 업적을 통해서 을지문덕이 고구려 장군으로서 수나라의 침입을 어떻게 막아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계략을 통해서 그 수나라의 군대를 똑똑하게 물리칠 수 있었는지를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을지문덕의 프로파일 보고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보다도 을지문덕을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프로파일 보고로 찾아오겠습니다.